홍성에서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군과 주민들은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 원하지 않는다며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삽교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가 공영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시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이 개통 26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신설 문제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역 신설에 인근 홍성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먼저 홍성 지역사회의 입장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 전통시장 입구. 삽교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장날을 맞아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홍성에서 삽교역 신설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계획 단계에도 없던 삽교역이 2036년 장내 신설역으로 설계에 반영되더니 이제는 아예 본공사의 역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역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삽교역을 신설할 경우 승객과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km 이내에 여기 신설이 된다면 시속 250km 고속철도의 기능은 저하되고 승객 행선지 중복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성과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삽교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또 기존 장항선 삽교역도 복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 승객 수나 물동량에 따라 삽교역을 신설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은 장내 신설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내에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홍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역 주변에는 삽교역이 신설돼 승객이 분산되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열차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도청을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삽교역이 신설되면은 거기서 내려서 걸로 들어오죠. 거리는 별로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정거장 전에서 내리는 게 사람들이 더 유리하잖아요. 역설거리 주는 거죠.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만 남겨놓은 가운데 삽교역 신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홍성 사회단체들은 관계기관 항의 방문과 집회 등 더욱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군과 주민들은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 원하지 않는다며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삽교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지역사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삽교역사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성에서 일고 있는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두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역 사회단체들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이 생기면 승객이 분산돼 홍성역 주변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입니다. 홍성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받든 반대 데모를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네들 욕심,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산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삽교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역보다 충남도청과 거리가 가까운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예산에서 서산, 태안을 잇는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추진 등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 대신 두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사교 역사는 유치가 돼야 되고요. 같이 상생해서 발전시켜내야지. 내포 혁신도시 지금 유치하자고 지금 그런 안들을 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삽교 역사 신설에 주력해온 예산군은 홍성 지역의 반대 여론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년에 하루,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고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은행입니다.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문을 닫았지만 휴무일인지 모르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헛걸음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상 밖으로 오늘 쉴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답답하죠. 부천의 한 대학병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장 재량으로 문을 닫는 대학병원과 비슷하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병원들 역시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거 지금 근로자라는 의사가 다 쉬어갖고 아주 쉬려면 다 전체 쉬고 근로자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헐라면 다 하고 그래야지. 시방 의사가 우리 담당 의사가 쉬고 있어서 퇴원을 못 하고 그냥 온다니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개인병원과 은행 등은 휴무에 들어갔지만 우체국을 비롯한 관공서는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민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 휴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뿐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마다 시민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산시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우선 이해관계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정책자문 교수단 토론회를 열어 이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 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는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초정 결정안은 맹정호 서산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도출하는 한편 오는 6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이 개통 26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개통 6일 만인 지난 11일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월 1일 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번째 방문객은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신영택 씨 가족으로 축하 꽃다발과 예산 사과, 온천 이용권 등의 기념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군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음악 분수대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대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0일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50분쯤 교육청 앞 노상에서 신호엽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는데요.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귀가했습니다. 뒤이어 같은 날 오전 4시 55분쯤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 징계 처벌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분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한 번의 실수이지 않나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음주 부분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확정을 위해 청와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와 중앙부처가 제시한 의견에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역공약 확정 수준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의 의견에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30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앞서 도는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제2단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균형발전위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앙부처가 제시한 안건에도 포함됐으며 균형발전위가 공약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시도 간 의견을 조율 중인 만큼 지역 공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지역 공약으로 확정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균형발전위는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공약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충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가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종합병원 유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도시발전 등 부문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내포를 실질적인 환황해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선 우선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과 도의 입장입니다. 특히 충남은 당초 연기군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399제곱킬로미터 면적과 2012년 기준 인구 9만 6천 명, 지역 총생산 1조 7,994억 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고 세종시로 인한 인구 공동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혁신도시에서만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이를 거점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지정의 당위성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옛 당진군 청사에 중장년층을 위한 기술 창업센터가 들어섭니다. 당진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를 유치해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과 협업공간, 휴게실 등을 갖추고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게 됩니다. 시는 옛 당진군 청사 별관 2동에 오는 9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청년타운까지 조성이 올해 완료되면 한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세대별 특화된 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불법 어업 합동 지도 단속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국 불법 어업 합동 지도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산 대수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박이 출하됐습니다. 품종은 스피드꿀 조생종으로 지난 2월 2일 정식해 3개월 만에 수확했습니다. 거래 가격은 2kg에 2,500원에서 2,800원 선으로 가락동 도매시장과 농협계통 공판장으로 공급됩니다. 예산지역 수박 재배 농가는 삽교와 신양, 대수유 등 370여 곳으로 387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태안 복군 30주년을 맞아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달라시의 당서기와 중국 태안시의 비서장 일행이 잇따라 태안에 방문했습니다. 군은 달라시와 화훼 분야 민간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농업과 기업, 관광 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시와는 홈스테이 등 학생 교류와 유학 장려를 위한 대학 간 자매 결연 지원 등의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2차례 먹는물 수질 검사를 합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59개 초중고등학교의 지하수 관정 57개, 정수기와 음수기, 물끓임기 337개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하고 결과를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산 성남동 장 2통이 기억이 꼽히는 치매 안심 마을 1호로 지정됐습니다. 장 2통은 전체 인구의 29%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마을로 치매 예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서산시는 인식 개선 교육과 사례 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일 오후 2시 30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일 오전 10시 도비더 선착장에서 열리는 당진항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선상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모범어린이 표창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일 오전 11시 갈산면 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홍성군 게이트볼협회 순회 친선대회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보급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리는 천년의 태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2020년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사업 주민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어서 외출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5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8도, 당진과 태안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20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22도, 예산과 청양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밀린 빨래와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에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